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타인이 관리하는 간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 간판에 맞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으로 크게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법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된 민법 조문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을 보면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해서 관련된 법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면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고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은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정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한 자연적 조건과 관련된 판례도 한번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 점유 관계에 있을 때는 직접 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 책임을 지고 직접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 점유자에게 그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판례들을 기초로 해서 손해액의 100%, 즉 전부 다를 청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제한 법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법원의 판결 취지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에 당연히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실제 손해배상 책임 비율 첫 번째 사례입니다. 80%만 책임을 지면 된다라고 본 거거든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이 사건 간판이 흔들려서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여러 차례 그 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 요청을 받았던 관계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후로 풍속이 5m/s 내지는 1.6m/s로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점, 다만 이는 시간당 평균 풍속으로 순간적인 돌풍이 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 사건 사고는 바람의 자연력과 이 사건 간판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하기로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전체 손해액이 100이라고 보았을 때 80만큼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연력이 일부 기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0%로 제한된 사례인데요. 이 사건 사고는 태풍 마이삭에 의한 강한 바람에 의한 것으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그와 같은 자연력의 기여가 상당하였던 점, 갑제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수리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의 교체를 위해 직접 파손되지 않은 부분들의 탈부착이 이루어져 수리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라고 봤다라는 것이고요. 자, 사례 3번도 보시면요, 세라토 승용차를 부산 진구 C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태풍 마이삭의 강력한 바람으로 인하여 피고 소유 D 건물의 외벽 드라이비트가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위 차량에 충격하여 위 차량의 유리 부분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D 건물의 외벽 드라이비트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요. 다만 위 사고는 태풍 마이 사고로 인한 강력한 바람도 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견지해서 태풍 마이 사고로 인한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손해액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이는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즉 태풍이 기여한 것이 50%니까 피고는 나머지 50%만 책임지면 된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사례는 피고 책임을 30%만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 건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태풍 마이삭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자연력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년 태풍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 여건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와 같은 정도의 태풍을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또는 천재지변이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 전 태풍 마이삭에 관한 기상예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이라는 자연력과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차량 소유자로서도 태풍 예보가 있는 경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상 피고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요. 피고의 책임을 10%밖에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태풍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이 매우 크고 피고의 책임은 적다라고 보았다는 것인데요. 태풍 콩레이는 최대 초속이 53m/s에 달하는 5등급의 슈퍼 태풍이었다는 점 등 앞서 본 사정에 덧붙여 C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나무 부근에 주차해 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자연력의 기여도 및 피해자 측의 과실을 9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을 보실 때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례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는 매우 끔찍하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 관련된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논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더 조심했어야 된다라는 과실과 관련된 과실 비율 참작 사유들이 고려가 될 것이고 당시에 간판이 떨어질 때 얼마나 많은 자연력이 그 간판이 떨어지는 데 기여하였는지도 분명히 법원에서는 확인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간판이 떨어지거나 해서 내 가족이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